통역사 어디 갔어? 지금 당장 안 오면 5천억이 날아가! 임원들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독일 CTO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분 맹장염 증상 같으니 당장 병원 가셔야 해요. 소녀의 입에서 유창한 독일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졌습니다. 이 소녀는 어떻게 회장의 인생을 뒤흔들게 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17살 강아린이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 어깨에는 낡은 가방이 걸려 있었죠. 찬바람이 불었지만 하린은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하린이 도착한 곳은 시립병원 5층 병동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새벽이라 간호사들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507호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엄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 깡마른 팔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엄마 깼어? 죽 먹어야지. 하린이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박죽이었어요. 집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끓인 거였습니다. 엄마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하린이 엄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앉히고 등 뒤에 베개를 받쳐줬어요. 그리고 한 숟갈씩 떠서 입에 넣어드렸죠. 하린아, 학교는? 괜찮아. 1교시 전에 배달만 끝내면 돼.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네가.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응. 엄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린은 얼른 휴지로 닦아드렸어요. 엄마, 울지 마. 나 괜찮다니까. 배달도 재밌어. 호박죽 반 그릇을 먹이고 나서 하린은 엄마 이불을 다시 덮어드렸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하린은 두 손으로 엄마 손을 감싸쥐고 호호 불어줬습니다. 엄마, 손 너무 차. 내가 담요 하나 더 가져올게. 괜찮아, 하린아, 어서 가. 늦겠다. 응. 다녀올게. 저녁에 또 올게. 병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본 엄마의 얼굴이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린은 눈물을 참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린은 곧장 우유 배달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에는 이미 우유팩들이 구역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린은 자기 구역 우유들을 확인하고 낡은 배달 카트에 하나하나 실었습니다. 오늘은 총 35집이었습니다. 하린아, 오늘 마지막은 세양그룹 본사야. 사장님이 배달 목록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늦으면 안 돼. 꼭 7시 반 전에 도착해야 해. 네, 걱정 마세요. 하린은 무거운 카트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카트를 밀다 보니 금방 땀이 났습니다.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하린은 쉬지 않고 우유를 배달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배달을 마칠 때마다 카트가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배달지였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강남 한복판, 유리로 된 거대한 세양그룹 본사 건물 앞에 하린이 섰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25분이었어요. 휴, 다행이다. 하린은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야, 또 왔어. 배달은 뒷문으로 가라니까. 네, 죄송합니다. 하린은 고개를 숙이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뒷문까지 가려면 건물을 한 바퀴 돌아야 했어요. 직원용 뒷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린은 무거운 카트를 끌고 좁은 복도를 지나 본관 로비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카트 바퀴 소리만 덜컹거리며 울렸어요. 그런데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모여 있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금발의 외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외국어였습니다. 독일어였죠.
하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 눈치였어요. 한 임원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역사 어디 갔어? 지금 당장 안 오면 큰일 나. 옆에 있던 다른 임원이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독일 AI 기업 라인테크 CTO예요. 에릭 바우어 박사.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아는 사람 없어? 글쎄요, 통역사가 연락이 안 돼서. 협약식이 오전 10시인데 이러다가 무산되는 거 아니야? 하리는 카트를 밀며 로비 구석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끼어들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에릭 바우어가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독일어로 계속 뭔가를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경호 인력들이 긴장한 채 다가섰습니다. 한 임원이 다른 임원의 귀에 대고 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협약 파기되면 5천억 날아가요. 5천억. 그러니까 누가 좀 저 사람 말 알아들어야 할 거 아냐. 회장님이 직접 나오신다는데 이 꼴로 보여드릴 수가 있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에릭 바우어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한 손으로 배를 감싸 쥐고 다른 손으로는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쓰러질 듯 몸을 떨었습니다. 저 사람 쓰러지는 거 아니야? 119 불러. 빨리. 아니, 잠깐만. 협약식은 어떻게 하고. 사람이 쓰러지는데 협약이 무슨 소용이야. 임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순간 로비 한쪽에서 배달 카트를 밀던 할인이 걸음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에릭 바우어가 하는 독일어 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배가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어. 할인은 에릭 바우어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배를 움켜쥐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화가 나서 소리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파서 그러는 거였어요. 할인의 머릿속에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독일어들이 생각났습니다. 할인아, 독일어는 정확하게 말해야 해. 특히 아플 때는 더 그래.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기가 나서야 할까요? 배달 알바생 주제에. 하지만 저 사람은 지금 아픈 거였습니다.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할인은 카트를 그대로 두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애야, 비켜.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누군가 할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 나가서 에릭 바우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화가 난 게 아니라 복통 때문에 숨이 막히는 거라고요.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인을 쳐다봤어요. 배달복을 입은 17살 소녀가 유창한 독일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릭 바우어도 놀란 얼굴로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자기 말을 이해하냐고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맹장염 증상 같으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요. 할인의 독일어는 정확했습니다. 의학 용어까지 정확하게 발음했어요. 에릭 바우어는 깜짝 놀라 할인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주변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애 누구야? 배달 알바잖아. 그런데 독일어를 어떻게? 발음 좀 들어봐. 완전 원어민 수준인데? 저런 애가 왜 배달을 하고 있어? 할인은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에릭 바우어가 계속 독일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인은 최대한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70대 초반의 단정한 양복 차림, 세양그룹 회장 한기범이었습니다. 회장은 소란을 듣고 직접 내려온 거였어요. 회장은 할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독일어 발음, 억양, 표현 하나하나를 듣고 있었어요. 특히 그 억양이 회장의 귀에 낯익었습니다. 회장의 손에서 지팡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회장은 지팡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할인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마르는 게 느껴졌어요.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 당장 내 앞에 세워. 회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비가 황급히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경비가 할인의 팔을 잡아 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대.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가 깜짝 놀라 손을 놓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경비를 쳐다보지도 않고 할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희가 누구야? 배달 알바 아니야? 배달하는 애가 독일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한다고. 발음 좀 들어봐. 어디서 배운 거야, 저런 걸? 회장님이 저렇게 놀라시는 거 처음 보는데. 할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선 건 처음이었어요. 에릭 바우어가 한 손으로 배를 붙잡은 채 할인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정말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요. 에릭 바우어는 놀란 얼굴로 할인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할인의 독일어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쓰는 존댓말 표현까지 정확했어요. 에릭 바우어가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병원까지 자기와 함께 가줄 수 있냐고요? 통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인이 당황한 얼굴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로비 한쪽에 배달 카트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배달이. 그때 회장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내 차 대령해. 지금 당장.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차를요? 응급실 갈 시간 없어. 우리 차로 가는 게 빠르다. 주변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 전용 리무진은 그 누구도 함부로 탈 수 없는 차였거든요. 그런데 배달 알바를 태운다고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구급차는? 필요 없어. 내 차에 응급장비 다 있어. 어서. 회장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건물 앞에 검은색 리무진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서 뒷문을 열었습니다. 에릭 바우어가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어요. 회장이 할인을 쳐다봤습니다. 너도 타. 저요? 할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통역이 필요해. 타. 할인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달 카트를 로비 구석에 두고 조심스럽게 차에 다가갔어요. 리무진은 너무나 컸습니다. 할인은 평생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잡아주자 할인은 허리를 숙이고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안은 너무나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가죽 시트에서 좋은 냄새가 났어요. 할인은 배달복에 묻은 우유 얼룩이 신경 쓰여서 몸을 최대한 구석으로 붙였습니다. 에릭 바우어는 할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에릭 바우어가 힘들게 숨을 고르며 할인에게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할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할인이요. 에릭 바우어가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라고요. 할인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말없이 할인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할인의 신발이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어요. 밑창이 닳아서 한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양말도 낡아서 발가락 부분이 얇아져 있었어요. 회장의 시선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배달복도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소매 부분에는 우유 얼룩이 얼핏얼핏 보였죠. 하지만 할인의 손은 깨끗했습니다. 손톱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어 할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17살 소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살짝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묶었지만 끝이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맑고 정직한 눈이었어요.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독일어 누가 가르쳐줬니?
할인이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요. 엄마가 독일어를 할 줄 알아. 내 엄마가 옛날에 독일에서 살았대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엄마 이름이 뭐니? 할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서윤이요.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한서윤. 회장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0년 전 독일로 떠난 막내딸의 이름도 한서윤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한서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회장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뭐 하시니? 할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병원에 계세요. 병원? 네. 많이 아프셔서. 할인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릭 바우어는 계속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회장만 할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에릭 바우어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할인이 옆에서 통역을 도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할인이 독일어로 물어봤습니다. 에릭 바우어가 대답했고 할인이 다시 한국어로 통역했어요. 어젯밤부터 배가 아프셨대요. 오늘 아침부터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성 맹장염 의심됩니다. 즉시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할인이 다시 독일어로 통역했습니다. 에릭 바우어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쾌차하세요. 의료진이 에릭 바우어를 검사실로 데려갔습니다. 할인이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회장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 회장이 할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배달 남았다고 했지? 네, 늦으면 혼나요. 오늘 일당은 내가 줄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아니에요. 할인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제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할인이 인사를 하고 급히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습니다. 할인의 가방이 흔들리며 거기 달린 작은 펜던트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회장의 눈이 그 펜던트에 고정됐습니다. 금속으로 된 작은 열쇠 모양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열쇠였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자신의 가슴팍으로 갔습니다. 셔츠 안쪽 그곳에도 똑같은 펜던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이 신원 확인해. 당장.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회장은 할인이 사라진 복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30년 전 떠난 딸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가지고 갔던 반쪽 열쇠가 생각났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인지를요. 회장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독일 미넨 한겨울이었습니다. 막내딸 서윤이가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피아노 열심히 배우고 올게요. 16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독일로 음악 유학을 떠나던 딸이었어요. 회장은 처음에 반대했었습니다. 아직 어린애가 무슨 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해. 고등학교는 여기서 다녀. 하지만 서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빠, 전 피아노가 좋아요. 독일에 좋은 선생님이 계시대요. 제발 보내주세요. 결국 회장이 허락했고 서윤은 독일로 떠났습니다. 처음 1년은 편지가 자주 왔습니다.
아빠, 독일어는 음악 같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어요. 선생님이 제 연주를 칭찬하셨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회장은 그 편지들을 모두 간직했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가 되자 편지가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어요. 아빠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러다 어느 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배울 게 많아요.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당장 돌아와. 서윤은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편지도 전화도 없었어요. 회장은 사람을 보내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니던 음악학교에도 살던 하숙집에도 없었어요. 독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장은 몇 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회장은 그게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화를 냈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할 걸. 후회가 뼈를 깎았습니다. 회장이 정신을 차리니 여전히 병원 복도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회사로 돌아가시죠. 그래. 회장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리무진을 타고 회사로 돌아가는 내내 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서윤 46세. 나이가 맞았습니다. 지금 서윤이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46살이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울렁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세양그룹 본사 로비는 난리가 났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일이 입에서 입으로 퍼졌어요. 야, 너 아침에 봤어? 회장님이 배달애를 리무진에 태웠대. 진짜? 배달애를? 응. 나도 직접 봤어. 배달복 입은 여고생이었어. 구내식당에서도 그 얘기뿐이었습니다. CCTV 확인했는데 진짜래. 17살 정도 되는 애. 회장님이 왜 그랬대? 그 애가 독일어를 엄청 잘한대. 그래서 CTO 통역을 했다나 봐. 독일어? 배달하는 애가. 총무부 직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신기한 일이네. 회장님이 그렇게 아무나 차에 안 태우시는데.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소문은 임원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장의 장남, 한도경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한도경은 47살 세양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경은 자기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배달 알바를 리무진에 태웠다고. 네, 부회장님. 로비에서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합니다. 그 애가 누군데? 강아린이라는 17살 여학생입니다. 도경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강아린. 처음 듣는 이름인데.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합니다. 도경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격식을 중요시하고 함부로 누군가를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배달 알바를 차에 태웠다고요? CCTV 영상 확보해.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도경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아버지가 노망이라도 나신 건 아니겠지. 도경은 형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왜? 오늘 아버지가 이상하게 행동하셨대. 무슨 소리야? 배달 알바를 리무진에 태우셨다잖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도 놀란 모양이었어요. 그게 무슨 이유래? 나도 지금 알아보는 중이야. 일단 자세히 알아봐. 뭔가 이상하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전화를 끊고 도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장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강아린 신원 조회 결과 나왔어. 지금 확인 중입니다. 오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남겨지자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오래된 앨범이 하나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앨범이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서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7살 서윤. 학예회에서 상을 받고 웃고 있는 10살 서윤. 중학교 졸업식 날 찍은 15살 서윤. 독일로 떠나기 전날 찍은 16살 서윤. 회장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딸을 그리워했습니다. 서윤아, 너 어디 있니?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입니다. 들어와.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회장님, 신원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해봐.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아린, 만 17세. 현재 서울 마포구 소재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모친은 한서윤, 만 46세입니다.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현재 시립병원에서 말기 암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빼앗듯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도 맞았습니다. 회장의 딸 서윤이와 정확히 같았어요. 회장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서윤이가 살아있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아직 확인은 무슨?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고 독일에 살았다잖아.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게다가 그 펜던트는 내가 서윤이한테 준 거야.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가슴팍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셔츠 안쪽에서 반쪽짜리 열쇠 펜던트를 꺼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였어. 비서실장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회장님의 외손녀야. 내 외손녀라고.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녀까지 있었어요. 회장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 실장 병원 주소 알아내. 네, 회장님. 지금 당장 가야 해. 서윤이를 만나야 해.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립병원 정문 앞이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차 안에는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추운데 차 안에서 기다리시죠. 괜찮아. 저 아이가 올 거야. 회장은 병원 입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회장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윤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린이가 정말 자기 외손녀가 맞는지요. 그래서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린이 매일 아침 병원에 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6시 20분쯤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하린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놀라 따라 내렸습니다. 회장은 병원 입구 옆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린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장은 조용히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5층 병동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하린이 507호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회장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한서윤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하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깼어? 오늘 호박죽 끓여왔어. 약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하린아 고마워. 회장은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자기 딸 서윤이의 목소리였어요. 30년이 지났지만 회장은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문손잡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돌리지 못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틈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안에서 하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일당 2만 원 더 받았어. 배달을 빨리 끝내서 보너스 받았대.
할인아, 그 돈으로 너 학용품 사. 괜찮아. 나 필요한 거 다 있어. 이건 엄마 약값에 보탤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할인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울지 마. 괜찮다니까.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장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아.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서윤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암에 걸려 병원에 누워있고 어린 딸은 새벽부터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회장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더 찾았더라면 서윤이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나왔어요. 복도에 앉아있는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 자국을 손으로 닦았어요. 어제 그 할아버지. 할인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은 할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봤어요. 작은 금속 열쇠 모양이었습니다. 반쪽짜리였어요.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걸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인이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요? 엄마가 주신 거예요. 엄마가? 네. 엄마가 가장 아끼시던 거예요. 지금은 제가 지키고 있어요. 회장은 가슴팍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셔츠 안쪽에서 똑같은 펜던트를 꺼냈어요.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두 개의 펜던트는 정확히 반쪽씩이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두 개를 맞춰봤어요.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의 완전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할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어떻게?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내가 딸에게 준 거야. 딸이요? 내 막내딸 서윤이에게 준 거야. 30년 전에. 할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외손녀야. 할인은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넌 내 가족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차분하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에게서 손을 놓았어요. 미안하다. 너무 놀랐지? 할인은 혼란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저 전 학교 가야 해요. 그래. 가거라. 우리 다시 만나자. 할인은 고개를 숙이고 급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전자 검사해. 확실하게 확인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회장이 507호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 병실 입원비, 지금까지 밀린 거 다 확인해서 내줘. 네. 익명으로. 절대 내가 냈다는 걸 알리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서윤이를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회장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인은 병원 원무과에서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입원비가 다 처리됐다고요? 네. 어제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내셨는데요? 익명으로 납부하셨습니다. 할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입원비는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걸 누가 내준다고요? 잠깐만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아닙니다. 분명히 507호 한서윤 환자분 맞습니다. 할인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그 돈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데. 이미 처리됐습니다. 돌려드릴 수 없어요. 할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 걸까요?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하리는 생각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회장님이 떠올랐어요. 설마 그분이?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 왜 자기 엄마 입원비를 내주겠어요? 하지만 그 펜던트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똑같은 반쪽 열쇠였어요. 하리는 자기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세양그룹 본사 비서실은 조용했습니다. 비서실장 최 실장이 회장 집무실 문을 닫았어요. 회장님, 검체 확보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어? 병실 침대 시트에서 머리카락을 확보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주무시는 동안 조용히. 그래. 수고했어. 최 실장이 작은 비닐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있었어요. 검사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 이틀 정도 걸립니다. 제가 아는 병원에 부탁했습니다. 절대 비밀 유지해야 해. 네, 걱정 마십시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틀이면 확실해질 거였습니다. 할인이 정말 자기 외손녀인지요? 그 시각 회사 로비와 구내식당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며칠째 같은 얘기가 돌고 있었어요. 야, 그 배달에 또 왔대. 진짜? 또 회장님 만났어? 아니, 이번엔 안 만났다는데. 근데 회장님이 병원비를 대신 내주셨대. 뭐? 병원비를?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뭐길래? 회장님이 그렇게 아무한테나 안 그러시잖아. 총무부에서도 수군거렸습니다. CCTV 다시 확인했는데 회장님이 그애 쳐다보시는 표정이. 어땠는데? 뭔가 슬퍼 보이셨어. 눈물 흘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직원들이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혹시. 야, 그런 말 하지 마. 회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야.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회장실까지 올라갔어요. 한도경은 인사팀장을 불러들였습니다. 강아린, 신원 조회 다 됐어? 네, 부회장님.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아린, 만 17세. 서울 마포구 거주 모친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모친 정보는 한서윤, 만 46세입니다. 도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한서윤? 네, 그렇습니다. 도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자기 막내 동생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동생은 30년 전에 실종됐습니다. 동명이인이겠지. 나이는 46세입니다. 도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이까지 똑같았어요. 그 여자 과거 이력 다 나와 있어. 네, 30년 전까지는 국내 기록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공백입니다. 공백? 네. 10여 년 전에 다시 입국 기록이 나오고 그때부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경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마 정말 막내 서윤이가 맞는 건가요? 전 가족 신상, 더 자세히 파. 독일 체류 기록까지 다 찾아봐. 네, 알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나가고 도경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 막내 서윤이라면요? 만약 그 아이가 아버지 외손녀라면요? 후계 구도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도경은 급히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 형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이상한 일이 생겼어. 막내 서윤이 기억나? 막내 서윤이? 갑자기 왜? 지금 아버지가 한서윤이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고 계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윤이는 30년 전에 연락 끊겼잖아. 나이가 똑같아. 46세야. 그리고 과거 이력도 30년 전까지만 나와. 설마.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도 설마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행동이 심상치 않아. 도경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서윤이고 그 딸이 아버지 외손녀라면 그럼 후계 구도가 흔들리겠지.
도연의 목소리도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 바꾸실 수도 있어. 형,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 일단 더 알아봐.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연락해. 전화를 끊고 도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무팀으로 내려갔어요. 법무팀장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팀장, 조용히 물어볼 게 있어. 네, 부회장님. 만약에 유전자 검사 같은 거 하면 그 결과를 빼돌릴 방법이 있을까? 법무팀장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그래. 가령병원에서 검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을까? 법무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를 통하면 가능은 합니다만 불법입니다. 알아. 그냥 물어본 거야. 도경은 다시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할 거야. 분명히.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뭔가 해야 해. 도경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언론사 쪽에 아는 기자 있지? 네, 있습니다. 슬쩍 흘려. 회장이 신원불명의 미성년자와 자주 만난다고. 네. 하지만 그건. 비서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도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흘리는 거야. 기사는 못 쓰더라도 경계는 할 거 아냐. 비서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배달을 끝내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입구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회장이었습니다. 하리는 멈칫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이 반갑게 웃었어요. 하린아, 배달 끝났니? 네.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하린은 조금 경계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하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보고 올게요. 잠깐만요. 그래, 천천히 해. 하린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병실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나왔어. 엄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린아, 오늘 배달은 잘했니? 응, 다 끝냈어. 엄마, 나 밖에 잠깐 다녀올게. 어디? 그냥 할 일이 있어서. 하린은 얼른 병실을 나왔습니다. 회장이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하린을 근처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따뜻한 코코아를 시켜줬어요. 하린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린아, 나 검사를 하나 하고 있어. 검사요? 응. 내 엄마가 정말 내 딸인지 확인하는 검사야. 하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틀 후면 결과가 나와. 그러면 확실해질 거야. 하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린아, 그때까지만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줄 수 있겠니? 왜요?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잖아. 놀라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내가 직접 엄마를 만날 거야. 하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 딸이에요? 아마도 그럴 거야.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린아, 조금만 기다려줘. 곧 확실해질 거야.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틀 후 회장은 비서실에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보십시오. 회장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한기범과 한서윤은 부녀관계로 확인됩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류를 꼭 쥐었어요. 서윤이 내 딸이 맞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실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회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녀까지 있었어요.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실장,
차 준비해. 어디 가시겠습니까? 병원. 지금 당장 가야 해. 회장은 재킷을 걸쳤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으니 딸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 시각 병원 507호 병실에서는 할인이 엄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던 말을 꺼내려고 했어요. 엄마. 왜 할인아? 엄마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인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나한테 숨긴 거 있지?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외할아버지 계시잖아. 엄마의 숨이 멎었습니다.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 엄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할인아. 왜 미안해? 엄마 잘못 없잖아. 할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된 삶 못 줘서. 무슨 소리야? 엄마는 잘못 없어. 할인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았어. 우리 둘이서도 행복했어. 할인아. 근데 엄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외할아버지 계신 거. 할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할인아. 엄마가 용기가 없었어. 할인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라도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를 만날 얼굴이 없어. 왜? 엄마 잘못 없는데? 난 아빠 말 안 듣고 집 나왔잖아. 그리고 연락도 안 했고. 그래도 엄마 딸인 건 변하지 않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문 앞까지 왔다가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멈췄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의 약한 목소리도 들렸어요.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손을 떨며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리지 못했어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가 엄마 만나고 싶어 하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안이 조용해졌어요. 할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을 보자 할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엄마를 안 찾으셨어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혼자서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다 자기 잘못이었으니까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인은 돌아서서 엄마 침대로 갔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서윤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많이 야위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회장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을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빠가 너를 못 찾아서 미안하다.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아니야. 다 아빠 잘못이야. 회장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아빠 이런 모습으로 뵐 줄 몰랐어요.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가 살아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할인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외할아버지가 서로 울고 있었어요. 할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할인을 쳐다봤습니다. 할인아, 이리 와. 할인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회장이 할인의 손도 잡았어요. 넌 내 손녀야. 내 소중한 외손녀야.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 딸이에요. 할인아.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할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회장은 할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도 미안하다. 천천히 해주세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 천천히.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만났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한참을 운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서윤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인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어요. 아빠, 말하기 부끄러워요. 괜찮아. 아빠한테 다 얘기해봐. 서윤은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회장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학교 선배였어요. 저보다 3살 많았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어요. 외국에서 만난 한국 사람이라 반가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게 됐어요. 회장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났어요. 왜? 아빠가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은 평범한 집안 아들이었거든요.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그렇게 눈치를 봤다는 게 슬펐어요. 그래서 그냥 독일에서 결혼했어요. 결혼을? 네. 작은 교회에서 친구들만 불러서 조용히 했어요. 서윤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할인이가 태어났어요. 할인도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서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은 할인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매일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그런데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이가 3살 때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할인은 창가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얘기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 뒤로 정말 힘들었어요. 서윤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혼자서 할인이 키우면서 매일 울었어요. 그때 왜 아빠한테 연락 안 했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집에 안 왔어?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갔어요. 왜? 아빠 말 안 듣고 나간 제가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가 무슨 실패를 했다고. 아빠가 반대하신 결혼을 했고 남편은 죽고 돈도 없고. 서윤이 울먹였습니다. 아빠한테 당당하게 가고 싶었어요. 성공한 모습으로요. 회장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보야, 넌 아빠 딸이야. 성공이고 뭐고 필요 없어. 아빠, 그냥 돌아왔으면 됐잖아.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인이 엄마 침대 곁으로 왔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잘 키웠어요. 나 행복했어. 할인아, 엄마가 매일 일하면서도 나한테 밥 해주고 학교 숙제 봐주고. 할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최고의 엄마였어요. 서윤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할인아.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몰랐던 30년이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손녀가 태어나고 사위가 세상을 떠나고 그 모든 일을 혼자 겪었습니다. 회장은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미안하다. 회장이 서윤의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빠가 너를 더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너한테 부담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네가 편하게 돌아왔을 텐데.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윤이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그래, 이제라도 만났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아, 이제부터는 아빠가 다 책임질게. 아빠, 병원비, 치료비 다 아빠가 낼게.
그리고 할인이도. 회장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학교 생활비 다 아빠가 돌볼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할인아,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회장이 할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내 손녀야. 가족이야.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으로 할인이 회장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할아버지야. 내 할아버지야. 세 사람은 다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비서실장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으로요. 협약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세양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독일 AI 기업 라인테크와의 5천억 원 규모 협약식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입구에 기자들이 평소보다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회장님 외손녀가 협약식에 참석한다던데요. 갑자기 나타난 가족이 회사 일에 관여하는 겁니까? 아침 일찍 익명의 제보가 언론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사적인 가족 문제로 중요한 협약식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도경의 지시였습니다. 도경은 부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 됐어. 도경의 입가에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시는지 보자고. 회장은 리무진을 타고 본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할인이 앉아 있었어요. 할인은 처음 입어보는 깨끗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준비해준 옷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정말 가도 돼요? 할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에릭 박사님이 너를 꼭 만나고 싶어 하셨어. 근데 기자들이 많다던데요. 걱정 마. 할아버지가 다 처리할게. 하지만 회장도 걱정이었습니다. 아침에 비서실장에게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언론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요. 도경이가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가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플래시가 터졌어요. 회장님, 외손녀분을 왜 협약식에 데려오십니까? 사적인 일과 회사 업무를 혼동하시는 겁니까?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할인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회장이 할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 옆에 있어. 경호원들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회장과 할인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기자 하나가 할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인 양, 협약식 참석 이유가 뭡니까?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릭 바우어 박사님께서 초대해 주셨어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는 귀한 손님입니다. 이상. 회장은 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대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할인을 보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회장은 할인을 상석 근처 자리에 앉혔습니다. 도경이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차갑게 할인을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 독일 측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에릭 바우어 CTO가 앞장서서 걸어왔어요. 할인을 보자 에릭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독일어였습니다. 할인이 일어나서 악수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당신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에릭이 웃었습니다. 주변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정말 독일어를 하네. CTO랑 친한가 봐. 협약식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도경 측 이사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입니까? 오늘 협약식은 회사의 중요한 행사인데 개인적인 손님을 초대하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좋지 않게 보고 있고 독일 측에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에릭 바우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릭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이 소녀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에릭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로비에서 쓰러졌을 때 유일하게 저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통역사도 없고 아무도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에릭이 할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소녀가 독일어로 제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만약 이 소녀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겁니다. 에릭이 할인에게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오늘 꼭 다시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에릭이 다시 임원들을 향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협약을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신뢰로 맺고 싶습니다. 에릭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회사는 어려울 때 손 내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도 박수를 쳤어요. 반대했던 이사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경은 표정 없이 앉아 있었어요.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회장과 에릭이 나란히 서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5천억 원 규모의 협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인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회장이 돌아서서 할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인도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경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어요. 협약식이 끝나고 에릭이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언젠가 독일에 오시면 꼭 연락하세요.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친절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에릭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인은 명함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회장이 옆에서 지켜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협약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할인 덕분에 더 의미 있는 협약이 되었습니다. 협약식 다음 날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세양그룹 본사 1층 대강당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퍼진 소문 때문이었어요. 회장이 신원불명의 미성년자와 자주 만난다더라. 사적으로 만나서 병원비까지 대신 냈대. 언론은 이미 들끓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회장은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여러 추측성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만났다는 소문도 있더군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외손녀입니다. 대강당이 술렁거렸어요. 30년 전 저는 제 막내딸을 잃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간 딸이 어느 날 연락이 끊겼습니다. 30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17살 손녀가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막내딸 한서윤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외손녀 강아린이 있습니다. 회장님, 30년 동안 따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외손녀분은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딸은 지금 투병 중입니다. 그리고 손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세양그룹 회장, 30년 만에 딸 찾아. 미성년자 스캔들, 알고 보니 외손녀였다. 우유 배달 소녀, 알고 보니 회장 외손녀. 감동의 재회, 30년 만에 가족.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SNS에서는 할인의 사진이 확산됐습니다. 누군가 찍은 배달 모습이었어요. 낡은 운동화에 배달복을 입고 우유 상자를 나르는 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대기업 회장 외손녀라고. 진짜 배달 알바했네.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론은 양분됐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야. 3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회장님도 고생 많으셨겠다. 딸 찾느라. 감동했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이거 유산상속 각본 아니야? 갑자기 나타난 외손녀. 너무 영화 같은데?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양그룹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5% 하락했어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경영 승계 문제가 불투명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오후가 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어요. 가족을 중시하는 기업, 인간적인 경영, 외국 언론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주가는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경은 형 도현과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만났어요. 형, 이거 심각해. 도경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하셨어. 이제 외손녀가 정식 가족이야. 도현도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유산이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나눠 가질 걸. 이제 셋이 나눠야 하잖아. 도경이 속삭였습니다. 아니, 막내 서윤이까지 치면 넷이야. 그것도 그렇네. 막내도 살아있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원장 바꾸실 수도 있어. 그럼 우리 몫은? 줄어들겠지. 당연히. 도경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막아야 해. 어떻게든. 어떻게? 일단 이사회를 움직여야 해. 외손녀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해. 그래봤자 유산 상속은 막을 수 없잖아. 도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경영 승계 계획이었어요. 도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외손녀분을 찾으신 건 정말 다행입니다. 고맙네. 하지만 회사 경영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손녀분은 아직 미성년이고 경영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 경영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회장이 도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가 할인이를 경영에 참여시킨다고 했나? 네. 도경이 당황했습니다. 할인이는 아직 고등학생이야. 경영은 무슨 경영?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지. 지금 할 얘기가 아니야.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도경은 입을 다물었어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더 할 얘기 없으면 다들 일이나 하게. 회장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도경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날 저녁 할인은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에서 회장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어요. 30년 만에 딸을 찾았습니다. 할인이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우리 얘기야?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다들 알게 됐어. 학교 가면 어떻게 다들 쳐다볼 텐데. 할인이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네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해도 돼. 뭘? 할아버지 가족이 되는 거. 네가 싫으면 우리 둘이서 살아도 돼.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할아버지 만나서 좋아 보였어. 할인아, 나도 할아버지 좋아. 조금 무섭긴 하지만. 할인이 웃었습니다. 엄마도 따라 웃었어요. TV에서는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배달 모습, 회장의 눈물, 협약식 장면들이 반복됐어요. 할인은 TV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바뀌는 거구나.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생겼고 엄마도 아빠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을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항상 괜찮았잖아.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TV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은 할인을 본사로 불렀습니다. 할인은 처음으로 회장 집무실에 들어갔어요. 높은 천장, 넓은 사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보였습니다. 큰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할인은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회장이 할인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공부 더 하고 싶지 않니? 유학이라든가 좋은 학교라든가.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학교가 좋았어요. 친구들도 있었고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 일은? 나중에 배워보고 싶지 않아? 할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회사 일 모르는데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하는 일은 해야죠. 회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배달이요. 사장님이랑 약속했어요. 다음 사람 구해질 때까지는 제가 한다고. 회장이 사람을 대신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할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약속이에요. 제가 끝내야죠. 할인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17살 소녀였지만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회장은 한참 할인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방식대로 해라. 난 학교는 계속 다녀야 한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책상에서 서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할인에게 학비, 생활비, 엄마 치료비를 모두 지원하겠다고 말했어요.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빚진 것처럼 살기 싫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인아, 이건 빚이 아니야. 가족이 해주는 거야.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해주고 싶은 거야. 받아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인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배달 약속은 지킬게요. 회장이 크게 웃었습니다. 정말 기특한 손녀였습니다. 며칠 후 할인은 엄마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엄마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았어요. 할인이 할아버지가 치료비를 모두 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희미하게 웃으며 이제 걱정을 덜었다고 했어요. 할인이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응.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제 우리 괜찮을 거야.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인아 고마워. 네가 있어서. 할인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고마워. 나 낳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할인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니 아직 밖이 어두웠어요. 세수를 하고 배달 가방을 챙겼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우유 배달 회사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사장님은 온라인 기사를 봤다며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약속 지킬 거예요. 다음 사람 구할 때까지요. 사장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할인은 평소처럼 우유팩들을 카트에 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익숙한 무게였어요. 카트를 밀며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빌딩 불빛들이 점점이 빛나고 있었어요. 회장은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배달 카트를 끌고 가는 할인이었어요.
작은 몸으로 무거운 카트를 밀며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17살 소녀가 새벽부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회장은 창문에 손을 대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와도 된다, 할인아. 할아버지는 기다릴게.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었어요. 할인은 마지막 배달을 끝내고 빈 카트를 밀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름다운 아침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할인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킬 약속도 있었습니다. 할인은 다시 카트를 밀었습니다. 발걸음이 경쾌했어요. 코를 스치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병원에 들러 엄마께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는 마가침 식사를 마친 참이었어요. 할인이 학교 간다고 인사하자 엄마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인은 병원을 나와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 앞에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인을 보자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TV에서 봤다며 신기했어요. 할인은 쑥스럽게 웃으며 그냥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회장 외손녀라는 게 대박이라고 했지만 할인은 자기는 그냥 강할인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교실로 들어갔어요.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복도를 걸어 507호 병실 문을 열었어요. 서윤이 침대에 기대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들어오자 얼굴을 들고 웃었습니다. 회장은 딸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물었어요. 서윤이 조금 나은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장이 할인이 오늘도 배달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이 그럴 줄 알았다며 웃었어요. 그 아이의 성격을 알았거든요.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 기특한 애야. 우리 손녀, 정말 훌륭하게 키웠어.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빠가 고마워. 할인이 같은 손녀 만들어줘서.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자기 방식대로 천천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